네, 안녕하세요. 꽃집 창업 도와주는 남자 플라도리 이대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꽃집 창업할 때 꼭 필요한 준비 사항 중에서 사업 계획서 쓰는 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때는 사업 계획에 대한 기획에 대한 구상을 잘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 만다라 차트를 활용하기로 했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만다라 차트를 통해서 최소한 이 8가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조출해 놓으시고 나서 이 영상을 보셔야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 계획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볼 차례인데요. 여기서 사업 계획서를 쓰기에 앞서서 그 바로 전 단계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BMC라고 합니다. 비즈니스의 B자, 모델의 M자, 캔버스의 C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BMC를 작성을 하는 어떤 오늘 방법이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려면 꼭 만다라트 정도는 꼭 작성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고객한테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총 9가지의 어떤 그 블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을 쌓는 거랑 제가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1층짜리 꽃집을 지을 건지 10층짜리인지 100층짜리인지에 따라서 이 꽃집에 들어가는 시멘트의 양과 벽돌의 양과 유리의 양과 수도 배관의 양과 이런 것들이 다 양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꽃집을 어느 정도 규모의 꽃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소한 1년차, 2년차, 3년차 뭐 할 수 있다면 10년차 나는 100년 가는 꽃집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 100년치에 대한 어떤 밑그림은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자라는 거죠.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가 왔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나 또 예상치 못한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나 기획은 어떤 기본 틀은 가지고 가지만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바뀔 수 있을 그런 여지는 남겨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작성할 때 3가지 방법 오늘 바로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고객을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네. 고객을 설정한다는 그 말은 고객들이 누구인지 연령, 성별, 그리고 그들의 직업군이라든지 그들의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고객 분석, 고객 설정을 하기 앞서서 고객의 어떤 소득 수준, 그리고 고객의 취미 활동, 여가 활동 시간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된 후에야 내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 즉 내가 만든 어떤 그 가치의 부산물들이, 가치의 덩어리들이 고객에게 과연 전달이 될지, 흡수가 되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그걸 구매를 하고 그거에 걸맞는 비용을 지불을 해서 우리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객 분석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객을 설정을 함과 동시에 고객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또 알아야 됩니다. 문제점을 알아야 되고 또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른 말로 말하면 니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욕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 욕구, 그리고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바로 순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두 번째는 무엇이 될까요? 고객이 설정이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찍기 앞서서 이렇게 9블럭이라고 하는 이거를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고객에게 주려고 가치와 그리고 고객을 설정하는 것은 동일시 되어도 되고, 내가 먼저 가치를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자원이나 내가 줄 수 있는 가치를 먼저 설정해 놓고, 다시 말하면 나의 강점이나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재능 그리고 나의 역량이 되겠죠. 이걸 바탕으로 고객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객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강점이나 재능이나 역량은 무엇인지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창업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좀 나뉘는 편입니다. 고객을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나의 아이템을 설정하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재능, 역량, 즉 나의 아이템을 설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고객을 설정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바로 아이템 선정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꽃집을 창업을 하더라도 어떤 꽃집 예비 창업자분들은 어떤 생화, 꽃다발, 꽃바구니 이런 꽃을 생화를 활용한 절화를 활용한 꽃집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반려식물, 공기정화식물, 또 관엽식물들을 활용해서 그걸 주 핵심 아이템으로 선정해서 꽃집을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 자기가 좋아하고 또 취급하기가 쉬운 또 유통 경로를 잘 알고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야 계속해서 나에게 유리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 뿐더러 고객님들에게도 내가 가장 좋은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이제 제공할 수 있겠죠. 그 가치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이템 선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바로 채널 선정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있어서는 이 채널 선정이 세 번째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또는 네 번째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거지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총 9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고객 설정, 아이템 선정, 채널 선정 세 가지는 기본으로 하고요. 나머지 6가지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아래 하단에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적어 드릴 테니까, 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또 한번 혼자서 작성을 해 보시다가 어려움이 발생하면 저에게 이메일이나 아니면 카톡을 주시면은 제가 좀 성심성의껏 시간이 되는 만큼 좀 무료 상담을 좀 해드릴 수도 있는 만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채널 설정인데요. 채널 설정이라고 말하면 이것을 오프라인으로 판매할 것인지 온라인으로 판매할 것인지를 먼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정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나는 오프라인으로 선정한다면 오프라인에서도 어떤 매장을 가지고 할 것인지, 공방을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집에서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채널, 내가 아이템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 유통을 할 수 있는 그 채널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온라인에 집중을 해서 지금처럼 유튜브나 블로그나 인스타나 어떤 오픈톡방, 카카오톡방을 활용해서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고 그로 인해서 고객으로부터 어떤 비용을,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그 채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여기 아이템이 있고 여기 고객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 채널을 무엇으로 내가 이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이제 중요한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네이버 카페가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가 있고, 이렇게 유튜브가 있고, 오픈톡방들이 있는데, 제가 앞으로도 채널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지식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뭐, 크몽이라든지, 탈링, 그리고 클래스 101 등, 이런 곳에 이제 저의 어떤 강의나 이런 것들을 입점해서 조금 더 판로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내가 고객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나는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창업 활동을 할 것인지, 그게 바로 키 액티비티스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있어요. 나의 자원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인지, 바로 이 나의 자원들은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핵심 가치, 그 핵심 그 부산물들, 다시 말하면 그 아이템들을 계속해서 아이템을 업할 수 있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나의 자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나의 어떤 아이템을 계속 생산을 해 나갈 수도 있고, 저 또한 어떤 강의나 공부나 R&D나 책 독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주요 자원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아이템을 더 좋은 아이템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잘 전달한다. 그러면서도 중요해야 될 부분이 또 나의 협력사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는 바로 키 파트너십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업을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혼자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협력사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나의 사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죠. 그 삼성그룹의 전 회장인 이건희 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사업을 더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재능, 강점도 중요하지만 나의 협력사들, 즉 나의 거래처, 나의 그런 키 파트너들과의 관계, 그 관계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물론 저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업그레이드 해 나가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은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키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고 충실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그분들의 도움을 잘 받고 저 또한 도움을 주면서 사업을 성장 발전시켜 나가는 게 더 사업을 잘하는 그런 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7가지 단계가 있고, 다시 이제 나의 비용 부분과 내가 지출하는 부분과 내가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 지출보다 비용이 많아야지 계속 순수익이 늘어나가는 거잖아요. 초기에 사업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월세나 어떤 고정 비용이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식물을 사입해야 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처음부터 장사가 막 대박이 터져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처음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